울산과 자매도시인 일본 하기시의 사절단이 지난 16일 오후 2시 본교를 방문했습니다. 하기시 사절단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경에 울산에 도착해 환영 만찬을 가졌으며 다음 날인 16일 오전 환연 행사를 받은 뒤 한국 제3조각가 협회전을 견학하고 점심 식사를 한 뒤 본교를 방문한 것입니다. 사절단은 먼저 총장실에서 본교 총장과 대담한 후 다매체 강당에서 교내 홍보 비디오를 관람하고 돌아갔습니다. 한편 자매도시 간 친선 도모 및 관광을 목적으로 울산을 방문한 하기시 사절단은 노무라 코지 시장과 카네모토 시의회 부의장 등 6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아산도서관 2층 열람실이 있던 자리에 다매체 자료실이 설치돼 지난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VTR 10대와 LDP 1대, 멀티미디어 PC 15대를 설치해 자료와 정보를 검색하고 다매체 자료인 CD롬과 CD, LD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한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새로운 정보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설치된 다매체 자료실에 학우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본교 어학교육원에서는 멀티미디어 PC 10대를 설치해 지난 9일부터 컴퓨터 언어 자습실을 개방했습니다. 곽영일 영어 1, 2, 퍼시딕 사전, 오성식 생활영어, 퀵 잉글리시 등을 비치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 자습실은 화요일을 제외한 평일엔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하며 화요일은 저녁 7시 30분까지 2시간 연장해 개방합니다. 한편 음영도서실 기존 회원들은 음영도서실 회원증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교 교수들로 구성된 경부고속전철 울산역 유치위원회가 지난 18일 본교에서 서명운동을 벌였습니다. 본교 정문에서 하루 동안 벌인 서명운동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고속전철 울산역 선치를 제시키자 이에 반발한 교수들이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시민과 학생들에게 유치 타당성을 알리고 서명운동을 벌여 울산의 고속전철을 유치토록 위한 겁니다. 한편 국토의 균형 발전과 환태평양 전진기지의 역할을 할 울산시의 발전을 위해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치 타당성을 살펴보면 공업지도와 문화관광지가 있는 포항, 경주, 울산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고속전철이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교 원리연구회에선 한 학자 세계 평화여성연합 총재를 모시고 이상가정과 나라는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 학생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식전 행사로 제3차 남북한 대학생 평화 세미나 상영에 이어 본 행사는 경제학과 4학년인 하현진 학우의 사회로 빔 프로젝트 상영, 법학과 교수인 김무성 교수의 축사, 그리고 한 학자의 강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강연의 강사인 한 학자 총재는 지난 93년 7월 미국의 덕스놀과 UN 제2회의실에서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초청돼 강연했으며 특히 지난 9월엔 일본, 도쿄돔 등 5대 도시를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부부와 순회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본교 항공우주공학과에서는 95 하늘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공학 2호관 409호에서 작품 설명회가 있은 후 21일까지 묵어 갤러리에서 작품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하늘제는 전문적인 항공 인력을 양성하고 학부 과정에서 이론의 실제 적용을 통해 응용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1년 모형 항공기 전시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행사에서는 인공위성 모델과 수륙 양용 수송기 등 항공기 모형을 전시했습니다. 이번 학기 초부터 운영에 들어간 학생 자율대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실질적인 운영 책임이 학생과에서 총무과에 이관된 학생 자율대는 학내 음주와 폭행 사고 등 면학 분위기 저해 요인을 예방하는 한편 강의실 소등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 자율대는 총 인원 16명이 2기조로 나눠 격일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후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운영됩니다. 학생 자율대는 근로장학생의 일환으로 선발됐으며 결손 인원은 총무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방침을 알려졌습니다. 본교와 같은 재단인 울산전문대학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무령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 길놀이로 시작해 1, 2부로 나눠 진행된 전야제에서는 1부 총학생회장, 학장, 총동창회장의 축사가 있었고 2부에서는 SBS 코미디언 김학래 씨의 사회로 축하 공연이 있었으며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8일에는 야외영화제, 미니축구대회, 공학도 기능대회,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무령가요제가 열렸고 19일에는 박종원 감독을 모시고 영화토론회, 그리고 기네스대회가 열렸으며 야간 강좌의 밤이 진행됐습니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1회 미스 무령 선발대회와 녹색지대의 축하 공연이 있은 후 종야제를 끝으로 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또한 모든 행사와 더불어 각과와 동아리별로 전시회와 공연도 있었습니다. 본교 헬스실을 사용하는 학우가 하루에 40명 내지 50명에 그쳐 러닝머신, 벤치프레스 등 17종의 최신 설치 장비를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본교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고 있는 헬스실은 사용 학우의 수도 적지만 사용 학우가 체육학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과 교직원의 사용이 저조하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본교 아산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우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대여기간이 11일 지키지 않는 학우는 도서관 이용 학우의 3% 내지 4%며 그중 연체기간이 200여일이 넘는 학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장기 연체자들은 책을 분실했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에선 책을 분실했을 경우 동일한 책을 구입하거나 정가의 2배를 변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학우들은 연체료가 늘어나는 것은 생각지도 않고 뒤로 미룬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BDS 등 도서의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한 장치가 설비되어 있는데도 무단 반출을 시도하는 학우들이 종종 있어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방송국에서 제작한 본교 교육매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한 본교 교육매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본교 아산도서관 2층에 있는 사물보관소 앞입니다. 이 보관함은 도서의 무단 방출을 막기 위해 그리고 도서관 사용 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방을 넣어두는 곳인데요. 학우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에는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는 개인의 불필요한 소지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학우들이 공공기물에 대한 인식이 흐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보관함 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시면서 도난 사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제가 좀 당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봤고요. 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대학생으로서 도난 사건이 도서관에서 일어난다는 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공부하러 왔다는 데 대해서 공부하러 왔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가방을 놓아두고 소지품을 놓아둔 거에 대해서 가져간다는 것들은 학생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 도서관에서 최근 도난 사건이 빈번하고 있는데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요, 이제 대학생들 양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어떤 관리 책임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기 소지물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가 또 잘 바로잡혀 있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사물보관함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게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학우들의 의견도 그리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산도서관에 나와 있는 UEBS 보도부 김윤주였습니다. 먼저 울산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60 비리 척결, 노태우 구속을 위한 단식 농성 중인 이성엽 총학생회장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고생 많아요. 예, 보통 학생의 자체평가, 한마디로 말해서 1년을 되돌아본다는 말이 되는데요. 그 이성엽 총학생회장님이 생각하시는 1년 동안의 학생의 활동을 간단하게 한번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죠. 1년 동안 참 바쁘고 열심히 뛰어온 것 같은데 막상 1년 동안 뭐 했냐는 질문을 받으니까 글쎄요. 당선이 되고 나서 방학 동안에 겨울방학 때 참으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했었습니다. 간부들끼리. 그래서 어떻게 95년 학생의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지금의 변화하는 학생들의 의식 흐름에서 학생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좀 많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원래 총학생회가 해왔던 일은 이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뭔가 좀 학내 주요 사항에 대해서 학우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학우들이 스스로 거기에 좀 참여할 수 있게 하는데 좀 도움을 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뭐 중요한 행사를 뭐 얘기한다면은 뭐 3월달 개강 사업 할 때 뭐 예비대학이라든가 예비대학도 역시나 예년 예비대학과 좀 틀리게 신입생들 스스로가 한번 내용을 좀 잡아보게 하고 그리고 학생에서 어떤 선배들이 뭘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한번 자기들의 시간표도 좀 짜보고 해야 하고 이런 좀 예비대학부터 출발해서 중간에 뭐 잘 아시겠지만 원래가 뭐 민주노총이 좀 창립되면서 영남동대회라는 아주 굉장히 큰 규모의 역사적인 대회를 우리 학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학우들에게 그 사항을 물어보게 했고 꼭 그것을 학우들이 결정해야 된다고 좀 학우들에게 다시 돌리는 것은 물론 학생회가 스스로 그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기도 하지만 당선되면서부터 다시 한번 중요 사항이나 그런 걸 스스로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노동자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도 갖게 되고 그리고 원래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집단적으로 결정을 하면은 이제 어지간해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결정을 나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꾸 물어보는 과정들 그래서 뭐 요번 얼마 전에 5.18 총 동맹협 같은 경우에도 학우들이 스스로 우리 학교에서는 어떻게 5.18 처벌 의지를 어떠한 형태의 투쟁으로 좀 할 것인가 하는 걸 스스로 결정해보게 하고 이후에 스스로 좀 동맹협에 좀 스스로가 동맹협을 시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그런 데 좀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그런 행사들을 추진해 오면서 어려웠던 점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어떤 게 있습니까? 3월 달에 이제 학우들로부터 1만인 설문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야 될 일, 뭐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학우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학생회가 1년 동안 뭘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학생들이 학생회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뭘 좀 실현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양한 요구가 나오는 만큼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뭐 혼자만 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역시나 좀 간부들이 좀 이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학우들을 독려하면서 같이 해나갈 것인데 간부들이 많이 좀 부족하기도 부족하고 워낙 뭐 요새 뭐 공부하기도 힘들고 대학생활하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간부 생활하는 것이 자기가 웬만한 좀 각오를 안 하고 이 간부 생활하는 데서 어떤 대학생활의 보람을 크게 좀 못 찾는다면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간부들이 좀 더 많았으면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일을 하기에는 간부들이 많이 모자라고 간부들의 어떤 질이나 이런 것도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이 좀 많이 어려웠고 가장 어려웠죠. 그것만 뭐 같이 할 사람들만 많고 막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면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성엽 총학생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간부들 자체에 대한 그런 많이 부족한 점들 그런 건데요. 이성엽 총학생회장님이 생각해서 작년과 올해 학생회 변화된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어떤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학생회가 변하겠다 하는 약속을 초회 학우들하고 참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변화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는 잘했다. 뭐 작년에는 이런 방향이었고 올해는 이런 방향이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변화는 이제 발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뭔가 대학이 좀 대학답지 못하고 대학이 대학다워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생각한 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학생회가 하면 된다. 이것은 뭐 학생의 역할이 축소돼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생의 역할이 더 많아지는데 이 학생의 역할의 중심은 이제 학우들에게 있어야 된다. 어떤 뭐 사업을 하고 어떤 뭐 계획을 짜서 그걸 실현해내고 하는 문제보다는 가장 중심에 학우들을 중심해서 봐야 된다. 결국 어떤 사업도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학우들일 것이고 어떤 뭐 결정도 그걸 결정을 하고 그것을 집행해 나가는 학우들일진데 그럼 학생회가 해야 될 일은 학우들을 중심해서 학우들이 잘 결정하게 하고 잘 집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좀 방향을 잡았던 것이 또한 작년 학생회하고 좀 발전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곧 있으면 총학생회 선거가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 자리를 내어준다는 데 대해서 좀
시원하기도 할 거고 섭섭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 쪽에 감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걸 벗는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최대한 좀 안 벗어주고 개겨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끝까지 좀 이 내년 학생회가 제자리를 좀 잡을 때까지 끝까지 좀 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력은 최대한 좀 늦게 놓는 게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맛을 느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직까지 좀 제가 총학생회장이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도 좀 안 들어요. 뭐 선배님들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이제 끝나고 봐야 그런 생각이 들 거다. 뭐 그만큼 정신없이 1년 동안 생활해 왔었던 것도 있겠지만 이제 후회감이 많이 드는 거죠. 처음에 질문 받을 때도 좀 그랬었지만 돌아보면은 내가 뭘 했던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들고, 뭔가 정말 바쁘게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제때 밥도 못 먹고 몸도 좀 축내가면서 뭔가를 하기는 했는데 뭘 했냐 하는 아쉬움, 이런 것이 가장 좀 크게 많이 들고, 저 자신에 대한 이 아쉬움하고는 좀 틀리게 그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하고는 조금 틀리게, 올 1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더 좀 내 자신을 좀 다독거리고 내 자신을 좀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좀 단련시키는 그러한 장으로 더 좀 삼았어야 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동안 회장님께서는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거기 수렴하시고 활동을 하셨는데, 또 학우들한테 회장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우들이 내년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물론 제가 좀 잘 못했던 측면도 있고 게을렀던 측면도 있고 우리 간부들이 좀 더 열심히 했으면 됐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우 여러분들이 단 한 가지 그렇게만은 좀 바라봐 주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학생회가 이제 뭐 뭘 해주는 단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이러한 요구를 갖고 있는데 학생회에서 왜 이걸 안 해주느냐, 뭐 화장실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학생회는 뭘 하느냐, 뭐 책상이 부러졌는데 학생회는 뭘 하느냐. 물론 그만큼 기간에 학생회 간부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생활적으로 느끼는 어려움들을 소선해서 좀 해오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학우 여러분들이 좀 같이 오셔서 뭐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났는데 우리 좀 같이 한번 고쳐봅시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이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회를 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개조해 나간다는 생각을 가져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울산 성당에서 5.18 특별법 제정과 60 비리 척결, 노태우 구속을 위한 단식 농성 중인 이성엽 총학생회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학우들이 학생회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학생회에서 벌인 사업이라 할까요? 여러 개 행사를 치러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1학년 돼서 생각나는 건요. 이제 뭐 각 단대별로 하는 헤어론식 그런 거랑 이제 뭐 대동제 그런 거랑 또 동맹휴업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충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사들에 보면 좋았던 점이 있고 나빴던 점도 있을 거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기억이 나세요? 예, 저는 헤어론식은 참가 안 해봤는데 다들 뭐 주위에서 들어본 걸로는 좋다고 평들을 많이 하대요. 그리고 대동제는 저는 이제 처음 대학을 왔으니까 기대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면이 있었고요. 동맹휴업 그런 거는 잠깐 이렇게 기억나고 뭐 특별히 뭐 어땠다는 그런 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그런 거 하나 그래도 있었다는 것만으로 학생회가 좀 어떤 일을 한다는 거에, 그런데 조금이나마 뭐 한다는 데서 자기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그런 거 남는 것만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학생회가 있음으로써 학우들에게 끼친 영향에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게 그쪽에서 보면 큰 행사인데 저희가 이제 과에 있으니까 과 중심으로 좀 있다가 그 단대별로 하는 게 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행사를 이제 많이 이렇게 공고 붙여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나마 좀 관심도 가지게 되고 그런 행사도 참여함으로써 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느낀 점도 많을 거고 그렇죠. 학생회는 나름대로 그 학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일단 학우들에게 많이 이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학우들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데 다 참가하고 그럴 텐데 자기 요즘 따라서 개인적인 생활에 바쁘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하는 만큼 많이 못 따라주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더 활성화될 수 있죠. 네, 고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92년도부터는 계속 학생들이 지금으로 오면서 개인주의적인 경향, X세대라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똑같은 경향으로 흐르고 있지만은 그 90년도나 91년도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데올로기라는 그러니까 동구권이 붕괴되기 이전에 그런 이데올로기라는 그 개념을 가질 때는 적은 인원이었지만은 그런 하나의 모임, 하나의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단결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구심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첫째 문제가 사람들 모으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로 학생회 측에 바라는 내용들을 한 말씀해 주시죠. 예, 어차피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학생들이고 그것을 지지를 해줘야지 학생들이 지지를 해줘야지 학생회가 잘 운행되는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로 주체를 해나갈 사람들은 학생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회에서의 너무 일방적이고 하나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도 그의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어떤 한 면만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을 좀 지향했으면 좀 더 학생들이 모든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낄 때 그 학생에 대해서 무슨 일이든지 그 학생의 반대적인 일을 한다든지 자기 주관을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면입니다. 1년 동안 학생회에서 벌인 사업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예, 학생의 날 행사 잘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생각나는 게 선거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동맹기업 한다고 애들이 많은 참여를 했던 그게 생각나네요. 그 외에는 뭐 다른 행사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그 외에는 뭐 대동제라든가 그런 좀 건전한 행사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네요. 이렇게 참여하시면서 그 행사들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나빴다는 거 한번 지적해 주시죠. 예, 장점이라고는요. 좀 건전해졌다고 할까요? 옛날에 좀 과격한 성격보다는요. 좀 참여를 많이 바라는 그런 거였는데 단점이라면은 애들이 참여를 잘 안 했어요. 진짜 좀 썰렁했던 그런 기억이 남네요. 그럼 올 한 해도 학생회 활동에 비해서 이제 내년에 이 학생회는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앞에 말했듯이 단점에서 참여가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학생회에서 벌인 사업이라 할까요? 여러 행사가 있었잖아요. 예.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5.18 관련자 처벌을 위한 골기대회라든가 아니면 뭐 학생회가 신설을 강당에서 한 뭐 유명인사 초청 강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각나네요. 지금 현재는. 그 생각나시는 행사들 중에서요. 직접 참여하셨죠? 직접 참여한 것도 있고 그냥 옆에서 구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사들의 장점, 단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지적해 봐 주시죠. 그러면 일단은 단점부터 딱 지적하면 그 다른 학교 행사랑 비교를 하면요 경제적으로 좀 재정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그리고 또 학생들 간의 이런 행사에 참여 의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학과 공무원 하다가 한번 이런 데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역사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전에 90학번 2학년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2학년이시면 1학년 학생회 보한 거랑 그리고 지금 올해 학생회 비교를 하실 수 있겠네요. 작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는지 지적해 주시죠. 저는 작년이 아니고 제가 90학번이니까요. 90년도 한
학교 다니고 지금 95년도 학교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 90년도하고 95년도를 비교해 보면 90년도는 그러니까 학생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그 단대별로 그리고 또 학생회별 학과마다 학생회가 있잖아요. 그별로 거의 뭐 지원을 좀 해줬어요. 그게 강압적이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런 구조가 좀 많이 자율적으로 변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 그런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그게 뭐 대학 구성원 개인 간에는 무슨 자율스러운 분위기를 제공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행사 같은 거 하면 모르는 그 학생 행사가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 뭐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우의 한 분으로서요. 학생회 바라고 싶은 요구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기회에요. 이거요. 학생이 바라는 거라고는 제가 일단은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너무 이런 뭐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방송으로 한 번씩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학과 차원적으로 무슨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그 단대별 무슨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학생회에서는 나름대로 홍보도 또 나름대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우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교 캠퍼스 생활 자체가요. 좀 취업을 위한 그런 공부를 하는 그런 게로 전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우들 자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가 있음으로써 학우들에게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는 걸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개인이 생각하시는 걸요. 일단 학생회가 있음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부당한 대우를 만약에 받을 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디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호소할 때라든지 뭐 아니면 그런 거를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의 편에 서서 이래 막아준다든지 일단 대변인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으니까 학생의 편에 서주는 그런 단체가 있으니까 좀 든든한 그런 게 있겠죠, 학생회. 올 한 해 동안 학생회 활동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신다면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학생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게 없고요.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만 알지 그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점수 매긴다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은. 1년 동안 학생회에서 벌인 사업이라 할까요? 여러 행사를 치렀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장 보통 좀 크게 시작하는 게 대동제 같은 거라든가 공대 축제. 제 같은 경우는 공대 쪽이니까 뭐 체육대회 같은 거 전체 그런 게 기억에 남는데요. 그럼 그 행사들을 보시면서 그 좋았던 점이나 나빴던 점을 한번 지적해 주시죠. 예, 대동제 같은 경우는요, 좀 학교 축제 같은 그런 경우는 그런 뭐 어떤 그런 걸로 학교 축제 이런 걸로 해서 학교를 갔다가 뭐 알리고 다른 뭐 신입생들도 학교 오고 싶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 제가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대동제 같은 거라든가 보면은 다른 바로 옆에 있는 전문대랑 참 비교가 참 많이 돼요. 아무래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나 뭐나 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저쪽에서는 보면은 억수로 좀 알차게 하고 재밌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행사의 하나로서 남들 다 하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까 공대 분이라 그러셨는데. 3학년인데요. 3학년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학생의 일에 바뀐 모습을 많이 봐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작년에 비해서 올 학생회는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더 나빠졌고 하는 걸 한번 지적해 봐 주시죠.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변함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비슷한 것 같아요. 뭐든지 뭐 행사하는 거라든가 뭐 똑같은 것 같아요. 별로 크게 느낀 건 없어요. 몸으로 와닿게. 그 대동제라든지 이건 학생회 자체에서 주관해서 운영한 거지 않습니까? 그 학생회 운영 자체에 대한 비판을 좀 해주시죠. 학생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학생회 있는 몇몇 분들만 고생하는 것 같고 이거 세대가 갈수록 학생들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 학생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갈수록 사람들도 참여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잘 모르겠네요. 학생회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년에도 똑같이 학생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바라는 내용을 대충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동안 봐온 바로는요. 그 총학생회장의 생각에 따라서 만약에 대동제를 한다 그러게 되면은 아니면 그 사람이 약간 또 운동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제동제나 축제가 그런 방향으로 하고 뭐 그런 쪽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대중가요를 부르고 뭐 대중가수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둘 다 조금씩 뭐 학생 운동도 약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대학생이라는 거 그 젊음 같은 거 패기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한쪽에 뭐 운동하는 사람이 딱 걸려서 이번 축제는 무조건 뭐 운동하는 사람들 불러서 같이 막 그런 것보다는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학생회 활동을 보시면서요. 내년에도 학생회가 있을 거거든요. 그 내년 학생회는 올해에 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좀 더 나은 발전된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걸 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동안 우리 학생들이 그 학생회의 행사나 모든 그 계획이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이 학생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학생회에서 그렇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학생회 측과 학우들의 거리가 멀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생회 측에서 학우들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학우들 역시 학생회를 단순한 모임이 아닌 학우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학생의 날을 맞아 함께 해본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이었습니다. 출판부인데 여기가 바로 출판부인데요. 지금 관계자들이 사물을 보고 계시네요. 저는 지금 바로 옆방에 계시는 출판부장 김진 교수님을 모시고 학우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사항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일단 출판부 하면 책을 만들어낸다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을 만든다는 개념이 참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출판부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대학 출판부에서는 교수님들의 연구물들을 간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의 연구 논문 그리고 연구 저서까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러한 책들이 한 권 완성되기까지 또 만들어지는 과정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책은 일단 그 교수님들의 원고를 저희들이 접수한 후에 그 원고에 대한 소위 출판위원회 및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심의에 통과하게 되면 저희들이 편집, 조판, 그다음에 교정, 그리고 인쇄의 공정을 거쳐서 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고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수님들 편에서 출판을 원하시는 경우가 있겠고, 다른 하나는 저희 출판부에서 시의성과 판매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기획하는 도서가 있습니다. 네, 의뢰받는 경우와 또 먼저 기획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군요. 네. 그런데요, 각 대학이 출판부가 각 대학에 소지하고 있는 기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대학이 출판부를 소지하고 있고 또 우리 학교의 출판부는 어느 만큼의 위치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이 출판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 68개 대학만이 대학 출판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약 20여 개의 대학만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 대학은 최근에 90년도부터 물론 1981년부터 설립이 됐습니다만은 1990년도부터 활성화되고 있어서 다른 대학에서도 울산대학교 출판부를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학교 출판부가 만들어내는
책은 총 몇 권이고 또 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책의 종수는 약 60여 종입니다. 그 중에 대학 교재, 의학 교재를 약 20여 종, 약 10여 종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50여 종은 학술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책들이 출판되었는데요. 그 내용이라고 할까요? 종류도 참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출판된 책들을 우리 학생 외에 또 어느 만큼 읽혀지고 있는 실정입니까? 물론 그 대학 교재 그리고 참고 도서 이런 것들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읽고 배우고 있고 그에 저희들이 전국에 52종의 도서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출판협동조합을 통해서 전국 약 400여 개의 서점에서 이 책을 찾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이 점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쭙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출판되는 책들의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가격은 저희들이 그 각 대학 출판부 평균 가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대개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어서 타 대학의 도서 가격보다 약간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혹시 학생들 중에서도 책을 내고 싶어 하거나 또 그 학생들의 원고 내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면 출판이 가능합니까? 재학생인 경우에 아주 그 탁월한 원고를 써서 발표한 그런 작가들 외국의 경우입니다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소속대학 교수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공인된 어떤 작품 대회에서 수상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구상이나 또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저희 대학 출판부는 우리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 발전 계획에 발맞춰서 우선 스터디셀러를 지금 약 50여 종이라고 했는데요. 100종까지 그것을 1차 계획연도 그러니까 9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그렇게 100종 발간을 목표가 있고 2003년도까지는 200여 종의 스터디셀러를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국내 서점을 저희 출판부가 동시에 운영하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 대학의 책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출판된 서적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출판부 관계자로서 학생들이나 교직원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우선 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좋은 책을 더 탐독해 주었으면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WTO 우루과이 라운드가 가동되면서 이 소위 그 지적 재산에 대한 개념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모든 책들을 간단하게 복사해서 보면 됐고 또 강의실에 교재 없이 들어가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뭐 그렇게 비싼 책이 아니니까 교재를 충분히 준비해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대학 출판부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원고를 1차적으로 저희 출판부에 투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좋은 원고는 외부 출판사에 그리고 잘 팔리지 않고 읽히지 않은 책 그런 책들을 대학 출판부에서 맡아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학의 연구 풍토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그 좋은 책들을 좋은 원고를 저희 대학에 우선적으로 출판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위상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출판 문화 조성 그리고 대학의 그 연구 여건을 보다 더
제고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교수 업적 평가에 관한 그 아주 공정한, 그리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논문 위주의 그 실적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저서 출판에 대해서 좀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학 차원에서 연구비를 강화해서, 지금은 논문에만 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서 간행에도 과감하게 연구비를 지급해 줌으로써 대학 교수들이 누구나 연구 저자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도 있지만 전국 대학 출판부 중에선 활성화되고 있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지난주에는 각 단대 회장과 총 여학생회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학우 여러분은 자신이 가진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자신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당선된 후보에게 박수를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주엔 총학생회장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후보의 소개와 선거 공약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은 총학 큰학우 문수가족지 제12대 참총학생회 총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기호 1번 산업과학과 3학년 신건창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입후보한 어제와 다른 오늘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제12대 참총학생회 부후보로 입후보한 경제학과 김종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1996년인 내년 교육식당이 개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내후년, 그러니까 1997년에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된다는 사실 여러분 또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고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됐을 때 또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울산시 내 울산대학교가 아닌 또 다른 대학이 설립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자, 과연 울산시 내 울산대학교가 아닌 또 다른 대학이 설립되었을 때 우리 울산대학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육 경쟁력 시대입니다. 울산대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울산대학교를 밖으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 내년 참총학생회에서는 울산대학교를 울산 시민들에게 알리고, 나아가서는 부산 영남 지역으로 알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으로 알려내고, 그런 참총학생회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은 못다한 이야기는 강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유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세 때 못다한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맑은 음성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찾아뵐 때는 틀림없이 맑은 음성으로 힘찬 목소리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 후보님과 저는 91년도 총학생회 집행부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사회 상황과 지금의 사회 상황은 환경도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95년도 지금 우리 찾기 총학생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들 보아왔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또 내년에 96년에는 또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학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학생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짧게 인사드리고 다음에 맑은 음성으로 힘찬 목소리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총학 큰학우 문수 가족지 제12대 참총학생회 신건창 김종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의 얼굴 제12대 희망나눔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후보
철학과 3학년 진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의 얼굴 제12대 희망나눔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된 양강제건축학과 3학년 이선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과에서 총학생회까지 선거가 네, 이번 학생회장 선거엔 총 2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앞에서 들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약사항과 또 다양한 포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모든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번 선거를 치러오면서 빠지지 않은 사항이었죠. 그만큼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학우들의 참여의식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학우 여러분, 여러 공약에 귀 기울이고 우리 학교 학생회 대표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후보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십시오. 내년엔 좀 더 나은 학생회를 희망하면서 말이죠. 참 잊어선 안 될 것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연, 혈연 등은 배제하고 말이죠. 지금까지 UBS 아나운서 김병진이었습니다. 새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의 얼굴 제12대 희망나눔 총학생회장 후보 철학과 3학년 진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세기를 준비하는 청년의 얼굴 제12대 희망나눔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양강제건축학과 3학년 이선호랍니다. 반갑습니다. 96년 제12대 희망나눔 총학생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문화를 대학에 건설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대학의 역사적 사회적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많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구 지하철 사고 때 보여준 많은 학우들이 헌혈증 보내주기라든지 중문과 학우의 모금운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 가슴속에는 공동체에 대한 지향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살린다면 우리 대학 사회는 예전에 그런 장점을 많이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대학의 사회적 역사적 기능을 함께 나간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학을 흔히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항상 힘들 때 우리 대학생들은 항상 역사를 개척해 왔습니다. 4.19 혁명이 그러했고 87년 6월 항쟁이 그러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전두환 노태우 5.18 학살자 처벌이 그러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힘차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선거라면 새몰이식 학연, 지연 혁명인 그런 선거가 아니었습니까? 정책이 어떠하든 어떤 고등학교를 졸업했는가 그리고 어떤 과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찍어주는 표 던지주기식 그런 선거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루소가 이야기했습니까?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이죠. 4학년 여러분들은 졸업 준비에 바쁘시고 또 3학년 여러분들은 다가올 4학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업보도과의 이동환 과장님 만나서 취업보도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취업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취업보도과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학생들의 취업과 아르바이트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취업 정보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생 및 재학생들의 취업 추천 및 아르바이트 추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드리자면 취업 추천, 아르바이트 추천, 뭐 학생 상담, 뭐 학교 홍보, 선생님 대회, 취업 의뢰 기업체 방문 등
취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길 찾는 학생들은 어떤 직종을 선호합니까? 뭐 학생들의 취향이라고 할까요?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3D 현상이랄까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대학에서도 그 대기업과 사무관리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직을 기피하는 현실이 더욱더 두드러집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성이 있는 사람은 영업직에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체도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기업에서 과거 서류 전형 시 학벌이나 출신 학교를 중시했던 기존의 통념적인 채용 기준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럼 학우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네, 대부분 기업들이 그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무자료 면접이나 종합적인 그 채용 평가 방법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룹 공채에서 계열사 단위로 모집하는 경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그리고 금년부터 필기 시험이 없어지고 서류 전형과 면접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채용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 대상 기업들의 채용 형태 등을 잘 분석하여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기업을 선택하여 소신껏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그룹은 본대학 학생들이 많은 응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 한자 시험을 추가로 응시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본적, 주소, 뭐 가족사항,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출제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틀리다고 또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 관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종전 잔반식 토론식 면접에서 응시자 스스로 전문성에 대한 주제 발표 형태가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지원하는 기업의 채용 정보를 잘 입수하여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상 기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11월 초에 전국 대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이 마감됐다고 들었습니다. 학력 제한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높은 경쟁률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기업 취업이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취업 보도실에 학우들이 얼마나 많은 상담을 요청해 옵니까? 네, 학력 제한이 없어진 기업은 사실은 삼성그룹입니다. 사실상 대기업에 입사하기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실과 취업보도실에 출입하는 학생은 월별로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즘 취업 시즌을 맞이하여 취업정보실에는 하루에 약 한 7, 80명, 취업보도실에는 약 한 15명, 20명 선에서 상담을 요청해 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면서 보니까 게시판에 채용 공고가 참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대체로 어떤 회사들이 우리 학교 학생들을 원하는 편입니까? 예, 취업 보도실 게시판에 그 안내하는 채용 공고는 대기업, 중소기업, 은행 등 다양하게 공고되고 회사 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채용 공고는 각종 신문에 게시된 채용 공고와 취업 정보기관에 의뢰된 공고, 학교 공문 등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여 매일 오전 중에 취업 보도실에서 PC로 입력하면은 학과에서도 프린트하여 공고할 수도 있고
CATV 방송으로 학교 전체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업이 선정되면은 취업 정보실에 와서 회사 소개 자료나 회사 소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항상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이 취업 보도실에서 상담하는 것 외에 또 요즘 회사 설명회가 많이 참신하게 이루어지던데요. 우리 학교에서는 회사 설명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취업 보도실에서는 취업 설명회와 회사 설명회를 기업 설명회 되겠습니다만은 구분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업 설명회는 연 2, 3회 정도로 하고 그래서 취업 전문기관인 매일경제신문사 장재성국장을 초청하여 1학기에는 전체적인 취업 준비 상황과 2학기에는 회사 전형 방법, 이력서 작성법, 면접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강연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학생들의 관심 또한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회사 설명회는 한국지원자를 비롯하여 약 11개 회사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예, 앞으로의 취업 보도실의 계획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취업은 4학년 때 준비하는 것보다 저학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성적을 올리는 것이 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 또한 기업의 1차 전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국제화 시대에 발맞추어 어학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며 틈틈이 봉사활동이나 서클 활동을 참여하는 것도 취업 준비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끝으로 학과장이나 지도교수와 수시로 면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학우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학우 여러분의 궁금증이 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대기업들이 공채에서도 학벌을 중시하지 않고 세계화나 국제화에 적합한 인재를 뽑는다고 합니다. 면접 시 질문도 무작정 여행을 떠나 본 적이 있는가, 혹은 시계를 분해해 본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으로 엉뚱하면서도 또 실험적이거나 개척적인 사람을 채용 사원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한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고 넓은 시야를 가지는 것이 바로 세계화 국자에 앞서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UBS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김병진입니다. 조금 있으면 졸업 시즌이죠. 안녕하세요, 이정입니다. 한 학기 동안 학내 부속 기관 소개나 여러 행사에 대해서 학우들과 인터뷰를 하는 등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10분가량 학우 여러분과 매주 화면을 통해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어학교육원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으면 겨울방학이죠. 방학에는 학기 중에 소홀했던 외국어, 특히 영어에 관심을 쏟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어학교육원 주관으로 겨울방학 중에 실시 예정인 외국어 특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어학교육원 구전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방학 동안 실시되는 어학교육은 크게 일반과정, 소수 전문과정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일반과정은 남박사 토익과 일본어 뱅크 등의 과목으로 수강하고 싶으신 학우들은 12월 11일부터 1월 5일 사이에 군의 서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 전문과정은 내년 1월 3일부터 총 6주간 실시되는데요. 영어회화, 1어회화, 인텐시브 잉글리시, 영장문반 등입니다. 접수는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18명만 받는다고 하니까요. 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참 이번 특강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소수 전문 과정의 인텐시브 잉글리시 코스입니다. 인텐시브 코스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제도로 개인의 어학 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말하기 중심 학습 목표의 읽기, 쓰기, 듣기 수업을 병행해서 균형적인 언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인데요. 그럼 여기서 구자한 원장님을 모시고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학교육원 하면 보통 언어, 특히 외국어 교육이나 모의 토익, 토플 시험을 하는 곳이라고 학우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하는 일이 있다면 학우들에게 상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교육원의 주요 업무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5개 외국어 학과에 대한 교육 지원, 이 가운데에는 2학년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주당 2시간의 영어 회화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업무는 재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해서 각종 그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방학 중에 특별히 실시되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대학생들이 해외 연수 부음이 그야말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음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수용한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인텐시브 코스 인 잉글리시에서 집중 영어 회화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1월 3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3시간, 주 4일, 6주간 해서 2월 14일까지 이렇게 72시간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72시간 가운데 한 3분의 1은 영어 장문, 그리고 나머지 3분의 2는 주로 회화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인텐시브 이 코스를 밟기 위해서는 수강료가 한 얼마쯤 듭니까? 72시간에 현재 2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외 연수를 가게 된다면은 한 4,500만 원 정도 경비가 됩니다. 근데 수강료가 문제가 아니고 요는 어느 정도 이렇게 내실 있게 수업이 진행되며 그 수업이 끝났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얻는 것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예, 보통 어학교육원에서 개설하는 강좌가요, 영어나 일어 위주더라고요. 그 외 다른 과목은 없습니까? 교육원의 학기는 지금 4학기제입니다. 강좌 우리가 개설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불어라든가 중국어, 서문어, 스페니쉬입니까?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해보지만은 수강생 미달로 이렇게 강좌가 개설이 잘 안 돼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학우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개설은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게 당연한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번 겨울 실시 예정인 외국어는 영어 1어가 되겠네요. 예. 끝으로 어학교육원의 앞으로 발전 구상이나 학우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교육원에서 현재 재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착근이 되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질적으로 이렇게 좀 내실화를 기하는 문제하고 또 양적으로 보다 이렇게 확대하는 이런 문제가 현재 관건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보완이 앞으로 이렇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광역시 성격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가 해서 지역 사회에 대한 어떤 봉사 차원으로 지역 사회에 대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이렇게 활성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번 겨울 방학 때 현재 실시 예정으로 있는 국민학교 특할 담당 선생님에 대한 영어 연수,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 연수도 있을 수 있겠고 공무원에 대한 연수, 이런 쪽으로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이제 교육원 나름대로 앞으로 보다 많은 외국인을 현재 좀 채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제
정기 토익 시험을 재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제 그 울산에서 치르지 못하고 뭐 부산이나 대구,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현재 시사영어사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저희 울산대학에서 이제 그 정기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학우들만 함께하는 이 어학교육원이 아니라 일반인들과도 함께할 수 있는 어학교육원이 되고 토익 시험을 울산대학교 자체에서도 치를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따로 학우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 텐데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죠. 예.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의학에 대한 비중은 날로 이렇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자꾸 피하지만 말고 의학교육원에서 개설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가를 해서 자신의 어떤 그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길러 주었으면 합니다. 예.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또 그렇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세어학당이라고 하면 외국어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한 번쯤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어떤 사설 외국어 학원보다도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어 교육을 한다고 해서 지명도가 높은데요. 본교의 어학교육원도 그에 못지않은 교육의 중심지로 성장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요즘 어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입사원 모집시험에도 영어가 빠지는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학기 중에 못했던 영어 공부 특강 들으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정희였습니다.